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팁을 전해드리는 채널 이름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운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운 노후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은퇴 후의 삶을 꿈꾸지만 그 시간이 꼭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그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이 각자의 삶에 바쁘게 지내는 동안 우리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여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취미 활동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목표와 활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심지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취미를 선택해야 할까요? 취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적합한 취미를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취미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취미는 쉽게 질릴 수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미는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포함한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두뇌를 활성화하고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사회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흥미를 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먼저 여행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로를 계획하고 방문할 장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대감을 느끼며 이 기대감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따라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테마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지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은 트레킹이나 캠핑을 통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취미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행은 우리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로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언어가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같은 여행지를 방문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때로는 일생일대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다른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세계관을 풍부하게 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여행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이 주는 또 다른 큰 장점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여행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신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보 여행이나 산책, 트레킹 등을 통해 우리는 신체를 단련할 수 있고, 이는 심혈관 건강과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정신적 자극을 받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독서입니다. 책은 언제나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독서는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 이상의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역사 서적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이나 심리학 등 인문학적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서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독서는 두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며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독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책을 읽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잠시 독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잠들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독서는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우리의 자기계발입니다. 자기계발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나 목표 설정에 관한 책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으며 심리학 서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저자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서를 통해 얻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정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정 관리에 관한 책을 읽고 재정적 안정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등 독서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은 예술 활동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촬영 등 창작 활동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술 활동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색과 형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단순한 미술 활동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치료라는 분야는 이러한 예술 활동의 치유 효과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기 쓰기, 단편 소설 쓰기, 혹은 시 쓰기와 같은 글쓰기 활동은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자기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해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진 촬영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특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자연 사진이나 거리 사진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창작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은 우리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술 활동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술 동호회나 글쓰기 모임, 사진 촬영 클럽과 같은 예술 관련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의 교류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로는 운동이 최고죠.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 요가,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는 유연성을 기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또한 호흡을 깊게 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에서의 운동은 저항이 크지 않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우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수영이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을 통해 우리는 체력 향상과 동시에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산은 자연을 만끽하면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정신 건강의 증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불안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감도 함께 증가합니다. 신체적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 소속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봉사활동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부여하며 노후에도 우리가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흥미를 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외롭지 않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감사합니다.